뭔가 지방선거에서 몸집을 키워보고 한번 하려고 또 하겠죠. 왜냐하면 지난 보궐선거 때의 영광이라든가 호남 지역에서 후보를 내봤을 때 일부 지지가 높은 지역이 있었고, 그런 측면이 사실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대단히 우려되는 지점이죠. 사실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우리 당원들도 있지만은 또 거기에 각을 세우는 당원들이나 분들도 꽤 있거든요. 네, 세병성 역할을 하도록 돼 있는데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저는 언젠가는 빨리 합당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조국혁신당에서는 조국 대표 이제 사면 복권이 돼서 8월 15일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또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까 하는. 자, 어제 서울구치소 갔다 오셨더라고요. 네네. 두 번째 가신 거 아니에요? 네, 두 번째 갔죠. 어제는 왜 가신 거예요? 어제 지금 윤석열 내란수계가 그 구속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2차나 불응을 해서 우리 삼특검 종합대응위원회, 민주당에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가서 그 실제 왜 그렇게 됐는지, 왜 못 끌어내는지 그런 것들을 따져보려고 간 거죠. 그러려면은 이제 그동안 CCTV라든가 교도관들의 바디캠 이런 것들을 영상을 한번 보고 원인이 뭔지를 확인하고 좀 압박도 하고 법 집행을 제대로 하도록 권고도 하고 하려고 갔었는데, 어저께는 제대로 임무 수행을 완성을 못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서울구치소의 조직적인 방해로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못했죠. 끝까지 그 CCTV 영상을 거부했다면서요? 네네. 그걸 왜 거부하죠? 그러니까요. 본인들은 뭐 개인정보보호법과 공공기관 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충분히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돼 있는 법이 있잖아요. 또 다른 법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는 외환죄와 내환죄에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성폭력범이라든가 마약범 이런 사람은 공개하게 돼 있는 법이 있는데, 그걸로 준하면은 내란범과 외환범은 공개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서울구치소에서 어떻게든 공개 안 하려고 어거지로 이렇게 논리를 만든 것이 아니냐 해서 지금 어저께 한 3시간 동안 거기에 압박도 하고 설득도 하고 했는데 결국 공개를 안 하고 있어서, 또 공개 안 하는 이유가 그것도 있지만은 속내는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뭐 계속 고발하겠다라고 구치소 교도관들 또는 구치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본인들도 압박을 좀 받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그대로 물러설 수가 없어서 법사위에서 결의를 해서 요구를 하면은 자료 요구가 되니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법사위를 열어서 그 자료 공개를 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겠는데요? 네네. 이쯤 되면 그 김현웅가 그 구치소장 그 자를 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의심을 해야죠. 왜냐, 실제 제가 봤을 때는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고 봐요. 예. 1차 때는 그나마 조금 협조를 해줘서 그 변호인들 접견 시간이라든가 이런 거 열람은 하게 해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갔을 때는 아예 회의실도 준비를 안 해놓고. 마이크도 뭐 없더라고요. 네네. 마이크도 하나 없어서. 갖고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네, 나중에 설치하라니까 겨우 하나밖에 없다라고 막 하고, 그 다음 처음에는 보좌진들도 못 들어오게 하다가 우리가 또 강하게 요구하니까 보좌진도 들어오고, 아주 어저께는 비협조적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자가 수상하고 또 그 2월 4일인가? 그러니까 내란 이후에 이자가 네.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분명히 너는 윤석열 잘 지켜. 네. 이렇게 하면서 보낸 것 같은데 왜 이자를 못 바꿉니까? 이제 법무부 장관 정성호가 이런 걸 점검할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번에도 점검했던 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차 윤석열 구속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교도소에
업무 협조하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러면은 실제 2차 체포영장 집행할 때 계획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계획들도 안 세웠더라고요. 네. 그럼 법무부 장관의 지시도 제대로 이행하려는 의지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법무부 장관이 그런 거를 좀 조사를 해서 저는 서울구치소장을 뭐 인사 조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대로 날려야죠. 놔두면 그렇죠. 이렇게 네. 법을 특검이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네. 법무부 장관도 지시하고 특검은 뭐 요청이라고 합시다. 그랬는데도 뭐 안 되겠다 어렵다 이제 공식적으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버렸으니까 네. 이제 의자한테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거고 네. 내란 재판도 지금 출석을 안 하는데 구인도 만약에 가능할 것 같으면 뭐 구인하라고 그러겠지만 여기서 안 된다고 그러고 또 지기현은 마음속으로는 윤석열이 봐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놈이니까 네. 뭐 골석 재판한다고 그러는데 말로는 골석 재판하면 불이익은 네가 감당해라라고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윤석열이가 야 지기현 난 나갈 테니까 네 알아서 해 알았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 그럼요. 지금 법 앞에는 모두가 평등해야 되는데 만약 이런 사례를 그대로 놔둔다면은 앞으로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라든가 피고인이라든가 그런 인원들이 앞으로 수사 받으러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런 선례가 남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이 엄중함을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벌써 2달이 됐는데 저렇게 법치가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서울구치소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그러한 잘못에 대해서는 시시비비를 가려서 인사조치까지 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어저께는. 윤석열이 묵고 있는 그 방은 가서 볼 수는 없습니까? 볼 수는 있는 방법이 실제 어저께도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려고 했어요. 윤석열이가 변호인 접견하는 시간에 예. 가면은 볼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허점 그런 걸 한번 추진해 보려고 했는데 어저께는 그것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어제는 CCTV하고 바디캠을 좀 우리가 보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실제 1차 체포영장 집행과 2차 체포영장 집행에서 뭐가 문제인지, 왜 그런지 이런 것들을 알고 요구를 한 다음에는 꼭 체포영장 집행이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었는데 어제 가서 토의를 하다 보니까 윤석열이가 변호인 접견하는 사이는 비어 있잖아요. 예. 그럴 때는 보게 할 수가 있겠다라고 법률가 출신 우리 국회의원들이 얘기를 해서 다음에는 그런 것도 한번 추진해보자라는 얘기가 오간기도 했죠. 아니 제일로 궁금한 게 윤석열이 묵고 있는 그 방 왼쪽 오른쪽 방을 비워놨다는 말이 있었어요. 네, 비워놨다고 그때 얘기를 예, 했습니다. 실제로 비워져 있는지 네. 그 비워놓으면 됩니까? 지금 뭐 그렇지 않아도 과밀이라고 그러면서 네. 그러니까 그건 뭐 구치소 측에서는 경호 목적이라고 하는데 편의를 봐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옆방에서 큰 소리 치면 이쪽 방에 들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음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럼 조용할 것 같고 또 옆에서 예를 들어서 윤석열 욕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목소리 그러니까 큰놈 하나 옆에 네. 딱 눕혀놓고 계속 소리 지르게 하면 되죠. 뭐. 네, 그러니까요. 보니까 복도 측 거기 구치소를 가 보니까 복도 통로에는 예. 창문이 없더라고요. 이쪽 다용도실에는 많은 분들이 사시는 데는 8명까지 수용되는 실이 있던데 거기에는 창문이 있는데 아예 유리창이 없이 복도에서 다 관찰이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데서 소리 지르면은 소리 얘기하면 다 들리죠. 옆방이 다 들리는 거죠. 네. 홍거방이라고 그러죠. 네, 홍거방. 참 예. 홍거방에는 네, 이제 단독방을. 독방에 이제 지금 네. 있는데 네. 그것도 양쪽에 비워놓고 뭐 네. 그렇게 하고 있냐 이거죠. 네. 이제 오늘 김건희가 구속될 거 아닙니까? 네. 구속될 거라고 보시죠? 저는 뭐 구속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증거가 넘치잖아요. 구속될 사유들이. 증거 인멸 시도한 네. 것 좀 보십시오. 근데 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당시에 특검이 김건희 오빠 장모 집에서 목걸이를 찾아냈잖아요. 네. 대단하다 했는데 지금 보면 서희건설에서 사준 것 같은데 네. 그 모조품이 거기서 발견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조품을 숨겨놓고 슬그머니 말을 흘려가지고 네. 그쪽에다가 했다.
그런 식으로 오히려 역정보를 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김건희도 손자병법 좀 보는가? 김건희는 이런데 머리가 돌아가는 게 빠른 걸로 보이는데 아마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아마 변호인들하고 뭐 또 워게임을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겠죠. 네, 그래서 본인들이 빠져나갈 구멍으로 모조품을 사서 뭐 이렇게 해서 마치 그걸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데 그런 주장들이 예전에 모조품을 어머니한테 사줬는데 빌렸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것 같은데 사준 시점하고 모조품이 나온 시점하고 또 다르잖아요. 예. 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네. 진품이 나오기 전에 모조품을 샀다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름 악규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디테일하게 그런 허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내란 특검이 김건희 특검에서 잘 파고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김건희는 이제 남부구치소에서 대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남부구치소에 있게 될 것 같은데 혹시 차제에 남부구치소장은 또 어떤 자인지도 좀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네네. 남부구치소장은 네. 그러니까 이제 서울구치소는 어차피 윤석열이 그쪽으로 갈 거니까 그때 당시에 법무부 장관 그때는 박성재가 탄핵 직무정지였기 때문에 법무부 차관이 임명을 했을 거거든요. 네네. 근데 남부구치소까지는 손을 못 뻗쳤을 거니까 이번에 이제 남부구치소 가가지고 김건희한테 특별 대우 해준다든지 또는 뭐 나오라는데 안 나와가지고 구인해야 된다라든지 그럴 때 윤석열 재판이 되지 않도록 네. 좀 미리 좀 단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구치소에서 시위에 관한 법도 좀 조정 법을 손을 봐야 되겠더라고요. 아. 구치소 입구에 가면은 예. 극우 세력들이 거기서 그래요. 뭐 크락션이고 뭐 여러 가지 계엄을 하면서 그 앞에서 저희들이 기자회견 하는데 말이 안 들릴 정도로 방해를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치소 들어갔더니 그 걸음 목소리와 마이크 소리가 구치소 안에도 들린대요. 그러면은 그런 소음 때문에 또 재소자들이 고통을 겪을 수도 있고 또 윤석열 같은 내란 수계는 또 착각을 하는 거죠. 저 멀리서 자기 응원한다고. 예. 네. 그래서 아마 구치소 정문으로부터 한 100m라든가 이런 이격되어서 예. 이제 그런 시위를 가능한 뭐 이런 것들의 법이 집시법 좀. 개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예. 이번에 느꼈습니다. 고정시설이나 네. 뭐 행영시설, 네. 수용시설은 뭐 몇 미터 네. 이내에서는 네. 집회나 시위를 못하게 그러니까요. 그렇게 법을 좀 개정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게 필요하겠더라고. 예. 아이고, 정문 옆에 막 거의 뭐 많은 분들이 와서 극우 세력들이 그렇게 뭐 나팔 불고 뭐 크게 스피커 틀어놓고 이렇게 하니까 구치소에 있는 재소자들도 뭐 좀 괴로움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은 그것이 지 응원의 목소리로 착각하고 계속 그러니까요. 네. 하여튼지 아직도 보면은 내란이 한 10% 정도도 진압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하고 있는 거 보면은 내란 세력이 곳곳에 예. 이 뿌리를 깊게 파고들었다고 봅니다. 네. 한덕수랑 추경호랑 7분간이나 통화했다는 사실도 지금 드러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고 왜 한덕수가 그렇게 기를 쓰고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했는지 네. 왜 추경호가 그렇게 헌재 앞에서 혼자서 시위하고 자빠져 있었는지 네. 이제 그 이유를 좀 알겠더라고요. 네, 그럼요. 그런 사람들도 내란에 깊게 관여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명백백히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 거고요. 또 지금 보면은 한국예술종합대인가 한예종 같은 데도 그때 폐쇄를 했다 하잖아요. 12.3 내란 이후에. 그 12.3 내란이 발령이 되고 나서 학교를 폐쇄하고 학생들을 내보냈다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그런 의혹을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제기를 했더니 내란 특검에서 그런 것조차도 그런 걸 이제 수사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도 그러면은 문체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도 관여가 돼 있지 않겠나라는 의혹을 지금 갖고 있죠. 그러니까 사회 곳곳에 이러한 뿌리들이 그대로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좀 내란 특검이 좀 더 광범위하게 수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어제 사면 명단이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 네. 사람들이 나왔는데 제가 오늘 그거를 꼭 여쭤보고 싶어요. 조국 대표가 이제 사면돼서 나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는데요. 네. 김병주 최고위원님 혹시 개인적으로 네. 조국 대표가 나오면은 민주당과 합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지금 사실 요거는 조심스러운 면이에요. 아직 합당에 대한 어떤 컨센서스도 돼 있진 않습니다. 우리 당에서도 그런 입장 정리는 안 돼 있는 거고 아마 조국 혁신당에서도 그런 건 안 돼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일단 뭐 조국 혁신당은 본인들이 세빙선 역할을 한다고 윤석열 정권 무너뜨릴 때 했고 또 일정한 부분의 역할은 저는 했다고 봅니다. 뭐 전부 했다고 동의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으로서는 조국 혁신당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서로 공조하는 체계가 나을 것 같고요.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도 아마 저는 우려되는 지점은 지방선거예요. 지방선거에 또 많은 후보를 내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치열한 경합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하고. 그러면 조국 혁신당 우리 후보 나오게 되면은 이기가 쉽지 않는 구도라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우려되는 지점은 있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예. 그래서 그런 지점이 대단히 우려가 되는 지점이고 그럴 바에야 합당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일부는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직 시기상조일 것 같고요. 지방선거를 좀 지켜보면서 조국 대표가 이번에 나와서 그런 데서 모든 그 데서 경합을 하게 된다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빙선의 역할을 했으면은 그 역할에 충실히만 하고 나중에 이제 적당한 시점에 합당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네. 필요성은 있으나 지금 논의하는 것은 조금 이르다. 네네. 이런 말씀이죠. 네네. 쇠빙선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네. 이제 얼음이 다 부서졌으면 네. 쇠빙선을 개조해서 화물선으로 쓰든지 여객선으로 써야지 계속 쇠빙선으로 남아 있으면은 다음에 얼음 만들어질 때까지 어디 처박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쇠빙선이? 네, 그렇죠. 그러면은 지방선거를 치러보고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은 지방선거 전까지 상황을 보고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사항을 보고 그래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쉽지 않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일단 조직이 만들어지면 당도 그 자체의 생명력을 연장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새를 불리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쉽게 합당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뭔가 지방선거에서 몸집을 키워보고 한번 하려고 또 하겠죠. 왜냐하면 지난 보궐선거 때 영광이라든가 호남 지역에서 후보를 내봤을 때 일부 지지가 높은 지역이 있었고 또 후보가 당선된 지역도 있다 보니까 이러한 걸 하지 않나 싶은데 그런 측면이 사실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대단히 우려되는 지점이죠. 그게 더 유리할까요? 이제 조국 대표가 사면돼서 나오면 우리도 한번 인터뷰를 요청해서 들어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네. 지금 이제 내란이 일어나기 전에는 몰라도 네. 그 내란이 정리가 되고 하나로 다 힘을 합쳐야 될 상황이라서 네. 그런 요구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네. 네.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 혹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까? 내부에서도 있을 수 있죠. 네. 왜냐하면은 사실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우리 당원들도 있지만은 또 거기에 각을 세우는 당원들이나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네네. 그 지역구가 겹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역구도 그렇고 세빙성 역할을 하도록 돼 있는데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큰 틀에서 보면 어떻게든 12.3 내란을 겪으면서 조국 혁신당과 우리가 같이 야권이 같이 싸웠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는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언젠가는 빨리 합당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조국 혁신당에서는 조국 대표 이제 사면 복권이 돼서 8월 15일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또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뭐 소속 최고위원으로서 뭐 평가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우시긴 하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번 명단 보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사실은 방점은 민생과 국민통합 여기에 포커스를 더 있고 특히 그 민생 분야죠. 대다수가 생계형 사범들을 사면한 거고요. 이들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거든요, 실제. 그리고 정치인 사면은 인원이 좀 극소수인데 또 불구하고 실제 이슈의 정점에서는 정치인들이 나와 있잖아요. 조국부터 해서 윤미향이라든가 여러분들 나와 있는데 사실 뭐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검찰 독재의 어떤 무도한 어떤 탄압 수사 이런 거에 희생된 측면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감안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결정을 내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님의 이러한 결정에는 저는 존중하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